네이버 웹툰이 글로벌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다 뭡니까? 한국말이잖아. 그럼 이걸 번역을 해야 돼요. 네이버 치면 번역 나오는 게 팝하고 이렇게 나오죠. 요 회사까지는 제가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회사도 같이 공부할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 팝하고를 만든 회사도 IP를 지금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퇴근길에 편안하게 들으시면 투자에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투자 캠퍼스 홍반장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강은 무한 확장하는 지식재산권, IP라고, 영어로 IP라고 부르는데, 이 지식재산권이 더욱더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고, 저는 특히나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지식의 IP를 확실한, 나만의 IP를 보유한 기업들, 종목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 종목들을 사서 저는 한 번도 물린 적이 없어요. 물론 시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만 끝에는 결국은 그것도 엄청난 수익을 보고 팔았다. 이 지식재산권이 중요하다는 걸 저는 여러분보다 먼저 알다 보니까 이 지식재산권으로 많은 수익을 냈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제 방송 들으시고 이 지식재산권, 앞으로 나는 투자하는 기업들 무조건 지식재산권 있는 놈들만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현재 지식재산권 수준이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정부에서 어떤 정도를 투자를 하느냐, 그부터 시작을 해보면요. 자, 정부가 올해 국가 지식재산 사업 추진해서 총 1조 124억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정부에서도 이렇게 국가 지식재산 이율을 통해서 지식재산권에 막대한 돈을 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행스러운 부분이고요. 자,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탄소 중립 분야에서 지식재산 IP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 활동 제도를 개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에 최근에 이제 나온 뉴스에 보면 대학 기술 지주회사가 지식재산권 투자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 기술 지주회사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화를 촉진하기 설립된 회사. 대학생들의 정말 이 아이디어나 이런 기술, 솔직히 근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기술을 보고 돈을 투자를 해서 지식재산권을 미리 확보한다. 정말 저희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지금 대학생들은 정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소부장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좀 약한 편이지 않습니까? 이런 대학생부터 이렇게 지식재산권 투자를 정말 많이 한다면 대만식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일본식으로 갈 수 있고, 소부장 기업을 키울 수 있다면 특히나 이 지식재산권을 많이 미리 확보를 하는 것이 정말 엄청 중요하다. 지금 주요 대학 기술 지주회사 IP 관련 펀드 결성 현황을 보시면 연도별 금융 IP 금융 같은 경우는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뭐 대출을 해주거나 대여를 해주는 그런 쪽이라 보시면 되는데, 가장 많이 쓰는 금융 기법 중에 하나죠. 2013년에 738건에서 지금 2020년에는 무려 2640건. 와, 정말 대단합니다. 그죠? 그리고 2020 IP 금융 항목별 비중을 보면 역시 아직까지는 담보대출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IP 보증, 그 다음에 IP 투자다. 자, 담보대출보다는 이쪽을 훨씬 높이는 게 훨씬 좋은데, 아직까지는 담보대출이 좀 많은 편입니다. 현재 대학 기술 지주가 결성한 펀드는 64개에 달할 정도로 활발하게 대학생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여기에 연세대 기술주도 이달 초에 300억 규모의 연세대학교 기술 지주 IP 펀드를 결성했고, 자, 그리고 고려대 기술지주도 정부로부터 R&D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술 이전 기업에 투자하는 고려대 공공기술사업화 촉진기획투자 제1호를 2019년에 결성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좀 막대한 자금을 풀면서 지금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좀 다행이다. 오히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금융사들, 자산운용사 이런 쪽에서 좀 소홀히 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좀 듭니다. 여기에 특히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환경에 대한 평가 결과가 정말 좋습니다. 물론 국제조약 참여라든지 지식재산 자산 사업화 이 관련해서 몇 가지 부분들은 10위권 밖에 있지만, 지식재산 이 환경에 대한 평가, 특히 보시면 시스템 효율성 같은 경우 넘버 1위에요. 그 다음에 특허 관련 관리 및 제한 또 2위, 그 다음에
상표 관련 권리 및 제한 또 3위를 할 정도로 이 지식재산권 관련해서는 상당한 평가 결과가 좋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 순위가 지금 얼마나 될까? 자, 보시면 여기 2020년 나온 자료인데요. 자, 현재 한국 지식재산권 수준은 세계 11위, 두 단계 하락. 2019년 11위였는데 두 단계 하락을 했고, 나라를 보시면 미국, 영국, 스페인, 프랑스, 독일 역시나 그죠? 우리가 아는 잘 사는 나라들이 지식재산권을 많이 가려고, 이 앞으로 이 지식재산권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나라들이 계속 잘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조금 놀라운 게 싱가포르 여기 있어요. 그 쪼매난 나라에서 싱가포르이 여기 우리나라보다도 지금 두 단계 위에 있다는 사실. 자, 일본도 여기 있어요. 일본 없어진다 하지만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이 해외 투자는 IP 투자는 정말 활발한데요. 미국의 특허 관리 전문 회사가 설립해 IP 펀드가 다수 존재하고, 이들이 주로 하는 IP 소송, 인수합병 등이 투자 금융 모델. 우리나라는 IP 금융이 주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인수합병, 미국이나 유럽 같은, 영국 같은, 유럽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하고, 또 정부 주도형 벤처 캐피탈 펀드도 조성을 한다. 그만큼 더 활발하게 해서 이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다. 이 한 가지 예를 들면, 특히 이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과 이 애플 브로드컴 대상으로 이 와이파이 특허 소송했는데, 이 금액 한번 보십시오. 1조 원이 넘어요. 이게 애플과 미국 반도체 업체 브로드컴이 각각 애플에게 9,900억 원, 그 다음에 브로드컴이 3,200억의 특허권 침해 배상권을 지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그죠? 이 대학 기술 지주가 대학교에 이렇게 IP를 많이 확보해 놓으면 이걸 다른 미국이나 글로벌 회사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국내의 삼성전자 이런 쪽에서 썼다고 하면 이걸로 해서 이렇게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느냐 없느냐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식재산을 투자 확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미래 산업을 주도한 무기를 인식하고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주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면 뭐 맞는 말인데 뭘 이렇게까지 생각하시겠지만, 이 미래 산업 주도할 무기로 인식한다. 우리나라 넘버원 1위 회사가 삼성전자죠. 대한민국에서도 지식재산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도 바로 삼성전자. 이 미래 산업을 주도하려면 지식재산권을 많이 가질수록 확률이 높다는 것. 국가 첨단 전략 기술, 지금 지식재산과 이런 관련 중에 가장 많은 데가 반도체 쪽이에요. 미국이 왜 반도체를 국가 첨단 전략 산업으로 삼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저도 지금 얘기하다 보면 지적재산권이라고 한 번씩 하는 때가 있거든요. 자, 근데 이 개념은 지적재산권이 옛날 말이고, 이 부분들을 좀 더 통괄적으로 해서 현재는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actical Right라고 보면 Intellectual, 그 다음에 Property 이렇게 줄여서, 그래서 IP라고 지금 부르는 거죠. 자,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이라고 불리는 이 지식재산권은 문학, 예술, 과학작품, 예술, 연출가, 공연, 음방 등등, 그죠? 보호 권리와 공업과 문학 또는 예술 분야의 지적 활동에 발수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예전에는 뭐 기술 정도만 우리가 이렇게 지식재산권이 있었지만, 이제는 문학부터 예술 이런 부분들이 하는데, 근데 요즘은 이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으면 이게 뻗어나가요. 특히 문화예술 쪽에서 이렇게 뻗어가고, 여기서 또 이렇게. 그래서 잘 만든 IP가 하나 있으면 정말 다 여러 기업들을 이렇게 먹여 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식재산권의 유형을 보면 우리는 거의 이 부분만 좀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지적재산권 하면 이 산업재산권과 그다음에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누는데요. 자, 이 특히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 특허권은 아시다시피 기술적 창작으로 고도화된 것, 그죠? 발명. 실용신앙권은 실용성 있는 개발 기술로 소발명이다, 이렇게 좀 부르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디자인권은 물품의 모양, 색채 등 신미감을 줄 수 있는 창작 작품. 자, 상표권은 타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기호와 문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저작권 같은 개념인가요? 자, 저작권이 이제 두 번째로 나옵니다. 예전 같으면 지적 재산권 여기만 거의 좀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 지식 재산권 하면서 여기까지 포함이 시킨 거죠. 자, 협의의 저작권, 예술적 창작물, 문학 작품을 보통 얘기를 하고요. 저작 인접권, 음방 제작가나 방송 사업자, 실현가의 권리다. 그다음에 첨단 산업 재산권, 반도체 직접 회로 배치 설계권, 생명공학 기술권. 자, 솔직히 반도체 직접 회로 배치 설계권이 없어서 지금 삼성전자가 미국의 그 IRR법 때문에 정말 쩔쩔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최근에는 누가 되고 미국에서 지금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죠. 지식재산권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미국에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저거 마음대로 반도체라든지 전기차를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첨단 산업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미국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첨단 산업 재산권을 정말 많이 보유를 하고 확실한 걸 보유해.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이런 미래산업, 특히나 반도체나 2차 전지에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신지식 재산권인데 산업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여기가 인공지능 등의 소프트웨어권. 왜 신지식 재산권도 중요한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 다음에 정보재산권이 영업비밀보안권, 데이터베이스권, 뉴미드. 자, 이 부분도 지금 미래가 아주 촉망하는, 이렇게 점점 넘어오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기타가 프랜차이징, 인터넷 도메인 네임, 색채 상표, 업체 상표, 맞소리. 특히 도메인 네임을 먼저 잡아서 돈 많이 버는 분들 기사를 한 번씩 보셨죠? 이런 지적 재산권.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는 1호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저도 궁금해서 한번 살펴봤거든요. 자, 대한민국 1호 지식재산권은 1948년 대한민국 1호 특허가 등록되었으며 1961년 미국 정법법령에 따라서 구 특허법을 대신해서 우리만의 새로운 특허법도 제정되며 대한민국 특허와 지식재산권의 기틀이 마련됐습니다. 그게 앞서 얘기했던 이 부분 산업재해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서 대한민국 1호 특허가 나온 게 바로 1948년에 유화염료 제조법이었어요. 품질이 좋은 염료를 저렴하게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기술. 저는 이 1948년 때 이런 특허가 진짜 했던 사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47년 2월 14일에 특허 출원돼서 48년 11월 20일에 특허 등록을 받았다. 이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고품질의 유화염료를 생산하는 방법을 지금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됐겠죠. 근데 이런 특허를 벌써 1948년에 벌써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특허가 이랬다면 일용, 실용, 신화는 뭐였냐? 여러분들, 자, 이 아동용 보호차, 이게 벌써 1948년에 실용, 신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 아동용 유모차지 않습니까? 그죠? 간단하고 능률주고 저렴한 아동용 유모차 실용 시한을 1948년, 이때 만약에 그 특허 내고 외국에도 특허 잘 냈었으면 우리나라가 이 유모차 시장을 섭렵을 했었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움도 좀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1호 디자인은 뭐냐? 자, 1호 디자인은 바로 반희장 옷걸음 모양의 색채며 옷감 안팎의 금색으로 복자와 국화 모양을 번갈아 가면서 배치한 요 배치는 나밖에 못 써, 이렇게 한 거죠. 이걸 벌써 1948년부터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호 상표는 천입니다. 천. 등록서 1호는 천일 산업이 1949년 11월 28일 등록한 천인데요. 자, 이 당시 천일에서는 고무신, 운동화 등 이 상표를 사용하면서 이 값싸고 질겨 시장에서 인기가 좋았는데, 자, 59년 이후로 이게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아서 상표의 존속 기간이 만료돼서 소멸이 되었다. 만약에 돼 있었으면 지금도 꽤 짭짤했을 건데, 그죠? 저는 근데 이 1940년 후반에 이러한 산업재산권을 출원시하는 발명자 내지 출원인들이 그 시대를 앞서가는 지식인이 있었다. 이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기술이 현재까지 급속도로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속도가 어디까지 왔냐 하면요, 국내 출원 보시면 이렇게 등록하고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했다. 물론 아직까지는 특허나 상표 등록 쪽에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정말 많이 발전을 했고 국내 특허 출원은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식재산권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지식재산권이 뭔데 이렇게 중요하냐? 제가 하나씩 좀 먼저 이제 중요한 이유에 필요한 이유 이런보다 하나 좀 예를 좀 들면, 자, 여러분들 그 위메이드 액토즈 그리고 산다 이 소송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이 미래의 전설 2 지식권 재산 분쟁에서 정말 시간도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게 작년에 했죠.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이 액터소프트 부분 판정 취소를 기각했고, 지난해 액터소프트 중국 선취게임즈 자회사 란세에서 약 2,579억 원의 위메이드 손해배상을 판결하는 싱가포르의 ICC 중재법원, 이거 아마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이게 행정소송인데, 이러면서 위메이드 손을 들어준 거죠. 이렇게 되면서 지금 받을 돈이 요 정도 돼 있지만 이걸 끝나고 지금 또 재판을 하거든요. 지금 이 부분 아마 민사로 보시면 됩니다. 민사인데 이거는 재판에 따라서 2조에서 3조가 들어옵니다. 이 위메이드가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 지식재산권, 이 IP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래 국제적인 소송에서도 이기고 지금 많게는 2조에서 3조의 돈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게임사의 하나의 이 미래의 전설도 IP가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요. 이 당시 위메이드가 2001년에 중국의 열혈정의 이름으로 미래의 전설 2를 선보였는데, 이게 이 당시 대한민국의 기록이라는 기록, 그러니까 게임 기록이라는 기록은 다 깼었어요. 여기에 2004년 중국 게임 시장의 65%의 점유율을 달성했고, 2005년 세계 최초로 중국 동시 접속자 80만 명을 기록하면서 기네스북에 등재.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이 위메이드란 게임 하나로 게임 업계를 평정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이 위메이드가 소송을 하면서 컨설팅의 유명 그룹이죠.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다가 이 위메이드 2 관련해서 IP가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한번 이렇게 의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전기류 게임의 시장 규모는 약 550억 위안 9조 4천억 추정을 하며, 전체 미래 IP 시장 규모 역시 390억. 자, 하나로 무려 6조 7천억이 뭡니까? 미래의 전설 2가 지식재산권이 이만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식재산권 이 정도 된다면 이걸 관련돼서 이게 그 게임을 중국에서 판매한 이 게임 회사는 최소한 10조 이상 돈을 벌었다니까요. 이것도 정말 최소로 이렇게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위메이드가 이 소송이 이기기 전까지 정말 회사가 힘들었거든요. 근데도 저는 위메이드는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이런 IP를 몇 개나 갖고 있는데 위메이드가 갖고 있는 IP만 해도 10조 원이 넘는다는 얘기, 1, 2, 3, 4까지 나왔으니까 이런 회사가 적지 않는다고 망하느냐? 누가 사가도 사간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1차 소송이 끝난 이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대웅제약의 나보타와 메디톡신 이거 관련해서 메디톡스의 이 균주를 대웅제약이 썼다 이런 것 때문에 소송을 정말 길게 갔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 보톨리시 톡신 시장 같은 경우 정말 이렇게 시장 기하급수로 계속 돈이 엄청 되는 시장. 근데 이 소송에서 누가 이겼어요? 메디톡스가 이겼습니다. 이 메디톡스가 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IP를 갖고,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솔직히 말도 안 돼. 이게 특히 균주를, 여러분들 이 균주를 확보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대웅제약이 정말 내용은 너무 용인시, 포구시, 하천면에서 채취를 해서 우리는 균주를 만들어서 이 부분들을 보톨리 톡신이라든지 이런 부분 시장으로 설계다. 정말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회사로 보면 대웅제약이 훨씬 크거든요. 근데 IP를 갖고 있었다. 이 IP를 갖고 있었던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 소송이 2019년 정도 있었어요. 그죠? 2019년 정도 있었는데 메디톡스가 이 ITC, 그죠? ITC의 대웅제약과 미국 협력사를 불공정 행위로 제소를 했었어요. 그러자 이 ITC가 2020년 12월에 대웅제약과 보테스 제대에 21개월 수익 금지 명령을 했고, 대웅제약의 불공정 행위가 인정된다.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고, 이 ITC가 가장 했던 부분이 지식재산권이 침해당했다. 이런 부분들을 메디톡스 손을 들어준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2차 전지도 이런 소송이 있어요. 왜 SK이노베이션의 LG화학이나 삼성 SDI보다 계속 이렇게 성장률이 더뎠냐?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미국 국제면 또 ITC가 또 나옵니다. 그죠? LG화학과 SK이노의 자회사 영업 비율과 2차 전지 핵심 기술, 이게 바로 이제 IP, 지식재산권 IP거든요. 빼앗아 추정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LG화학에 승소를 하면서 SK이노베이션 리튬이온 배터리 일부 제품부터 10년 동안 미국에서 수입을 금지한다. 다만 이제 현재 SK이노베이션 배터리를 공급하는 포드 자동차와 폭스바겐에 대해서 유예 기간을 주었고, 포드 자동차 4년간, 폭스바겐 2년간 수입을 허용을 할 것이다. 자, 저게 이제 4년 지나버리면 못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 LG라든지 삼성에 비해서 순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이 어떤 것 때문에 그렇다? 바로 IP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지식재산권이 왜 필요하느냐? 여러분들 다 아신 내용이겠지만 제가 정확히 정리를 해드리면 바로 첫 번째가 독점권입니다. 이 독점권, 자, 개인이나 한 단체가 특정 상품의 생산과 시장을 지배하여 이익을 모두 차지할 수 있는 권리, 이 배타적 권리를 지식재산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여기에 이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다? 소비자를 어떻게 생각해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이 회사가 이 제품이 제일 좋은 거야 이렇게 해서 신뢰도도 높아지고, 이 지식재산권을 통해서 기술 판매에 대한 로열티 수입, 이 모든 것을 지식재산을 갖고 있으면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분쟁 예방 및 권리 보호. 앞서 세 가지도 보셨듯이 기술에 대한 출연하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인과 분쟁에서, 법원에서, 그 다음에 ITC 이런 데서 어떻게 됩니까? 이길 수 있죠.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무단으로 쓰거나 이걸 도용을 했을 때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고, 또 지식재산권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마, 쓰지 말자, 하지 말자, 분쟁도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세 문제가 독점권만큼이나 이렇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기술에 대한 출연하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인과 분쟁을 사전 예방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지식재산권을 하면 제품을 로열티나 이런 부분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비 회수 기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막대한 기술 개발에서 투자비를 소유를 했는데, 이게 지식재산권 없으면 다른 데서 뺏겨버리면 투자비 회수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를 관련해서 분쟁 없이 이 투자 관련해 투자를 하고 지식 IP 있는 동안은 새로운 이런 지식재산권을 분쟁 없이 언제든지 기술 개발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어야지만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혜택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지식재산권 보유로 특허자금 지원이나 발명품의 제작진을 비롯한 기술 개발을 육성하는 각종 정부 자금의 활용과 세제 지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 자, 정부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사기업들, 자산운용사나 증권사 이런 모든 금융기술사 IP가 있으면 특히 신용보증 기금이나 이런 데서 정책 자금이나 이런 걸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IP를 통해서 M&A나 IP 금융 여러 가지 부분들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재미난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리면, 이 나이키 로고 수시 다들 아시죠? 뭐 나이키는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니까. 근데 이 나이키 수시 로고는 1971년도 포틀랜드 주립대 그래픽 디자인 전공 대학원생인 캐롤린 데이비슨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시간당 $2로 17시간 30분 작업을 통해서 총 35억 달러를 받고 탄생한 로고가 바로 이 나이키의 로고 스위스입니다. 근데 지금 이 나이키 주가나 기업 가치가 얼마입니까? 정말 엄청난데 35달러를 받고 정말 팔았다. 만약에 이 캐롤린 데이비스 지식재산을 갖고 있으면 나이키가 이렇게 성장해서 그 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이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나게 큰다는 겁니다. 물론 이 헐값 논란이 있었지만 캐롤린 데이비슨이 결국은 코카콜라 4년간 디자이너로 활동을 했다 하더라고요. 활동을 하면서 $1,000,000의 업무 보상금도 받고 다이아몬드가 박힌 금반지 칩도 받고 나이키사 주식 500주, 그 당시 시세로 59억 정도 됐다고 하네요. 정말 많은 돈을 받았지만 많은 돈을 받았지만 지금 현재 이 수시 이 로고의 가치는, 이 로고의 가치만 $26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헐값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정말 이 지식재산권이 얼마나 중요하고 지식재산권을 확보를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잘 키운 IP 하나가 이 기업을 먹여 살린다. 어떻게 먹여 살리는지 한번 보시면, 그러게 먼저 자 500대 기업 국내 지식재산권 등록권수 탑 20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1위부터 3위까지 역시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재산권 중 특히 대기업이 갖고 있는 등록권수가 62.3%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돈을 많은 기업들은 IP 지식재산권을 많이 보유를 해야 된다는 게 이렇게 딱 통계적으로 나와 있죠. 이 중에서 절반가량이 IT, 전기, 전자, 그러니까 IT, 디스플레이부터 반도체 이쪽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핵심 산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삼성전자는 500대 기업 중 이 지식재산권 넘버 1위가 역시나 삼성전자였다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이 지식재산권 부분이 앞서도 얘기했지만 특허 부분이 가장 역시나 높고, 그 다음이 상표 부분인데,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 이 신지식 재산권, 이 부분이 향후 미래 정말 핵심 부분이고, 이 부분이 우리가 약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기존에 제일 처음에 있었던 산업재산권 특허만 많이 알려져 있고 그쪽만 하는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좀 약한데, 앞으로는 신지식 산업권 이 부분이 정말 좀 중요하다. 여기 정부가 뭐 앞서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 4년간 IP 투자를 연 2,500억 규모로 조사한 IP 금융을 2027년까지 23조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니까 국가 미래 산업의 반도체, 2차전 이런 쪽에서 엄청나게 했다. 아울러 K-팝, 영화, 드라마, K-웹툰, 고플지, K-콘텐츠를 국가 전력 산업으로 한다. 우리가 물론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뭐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보면 강점이 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특히나 K-팝, 영화, 드라마, 웹툰, 이 K-콘텐츠를 국가 수출 전략 육성을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제가 이 웹툰 쪽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자, 이 웹툰이 한국 문화 콘텐츠 소비 비중 항목에서 자, 2021년에 6위였는데 2022년에 28.6%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저 때는 웹툰, 저 때는 만화였지 않습니까? 만화였는데 저걸 그 당시 제때 보고 있으면 부모님한테 엄청 뭐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볼 때 K 하면 먼저 뜨는 게 K-팝, 그 다음에 K-푸드 이런 게 솔직히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웹툰이 지금 1위를, 그만큼 웹툰을 해외에서 가장 지금 해외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 우리가 뿌리는 것도 있지만 해외에서 먼저 찾아와서 웹툰 이걸 우리 좀 뭐 일을 좀 해보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중국에서 못 뺏기게 해야 된다. 맞습니다. 게임 산업이 그렇게 해서 중국에 넘어갔거든요. 이것만큼 웹툰만큼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중국이 너무 우리 콘텐츠를 너무 뺏기는 것도 실력입니다. 그죠? 자, 웹툰이 이렇게 인기가 높은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설마 이렇게 생각하신다? 근데 여러분들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도 웹툰도 기억나시죠? 우영우랑 재벌집 막내 아들. 프로가 국내에서도 인기 있지만 해외에서도 선풍제, 특히 우영우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열리고 20개국인가 80개국, 20개국이 싶은데요.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히트.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두터운 팬덤, 발표하기 전에 먼저 팬덤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 원작의 힘으로 여러 국가에서 넘버 1위를 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 웹툰 하나로 만화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서 얘기했던 영화나 드라마, 미드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다양하게 탄생한 게 지옥이라든지 스위트홈, 지금 우리 학교 이거 넷플릭스 다 1등 했던 것들이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OTT와 협력을 해서 이 웹툰이나 웹소설이 이렇게 나와. 그래서 2차적으로 돈 벌죠.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여기 뭐 굿즈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또 뭐 게임이라든지 여기서 또 토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IP, 웹툰 IP만 하나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 강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이 엄청나게 지금 우리나라가 강점이라는 거죠.
자, 요 밑에 한번 보시면 영상을 접한 이용자가 다시 웹툰을 찾는 선순환 구조까지도 만들어낸다. 지옥의 경우 넷플릭스 공개는 웹툰의 주간 조회수 22배 결제사 수 12배가 증가했고 지오학은 주간 조회수 80배 거래액은 59배를 증가를 했다. 이 웹툰 IP는 여러분들 하나 만들면 돈이 듭니까 안 됩니까? 더 이상 돈이 안 들어. 뭐 반도체나 바이오 이런 쪽은 그 만들 때마다 어쨌든 직접비가 들어가야 되지만 웹툰은 딱 하나 만들어 놓으면 돈이 안 들어. 한마디로 해서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높게 받을 수 있는 정말 엄청난 IP 재산권이라는 거죠. 자, 이에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지금 다양한 국내 플랫폼들을 사들이면서 글로벌 진출에 출사표를 뜯겼고 또 이걸로 많은 나라에서 지금 문의가 오고 있어요. 엄청난 문의가 오고 있고 평균적으로 한 50개 정도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일본, 대한, 아시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이 웹툰 만화라는 쪽에서 이게 엄청나게 이렇게 범위가 확대된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지금 어쨌든 대세입니다. 그죠? 2차 전지가 대세고, 그 다음에 이런 쪽에서 보면 우리나라 게임 쪽이 엄청 대세였지 않습니까? 근데 게임은 이제 글로벌에서 점점점 먹힌다기보다는 줄어들고 있는, 중국이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보면 이 웹툰은 여러분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이제 했다가 이제 국내는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진입을 했거든. 이게 이제 해외 쪽으로 가는데 이 반응이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얼마나 고마운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방송 때 안 그러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들 웹툰 만화기 그게 뭐 성장해서 엄청난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하나 또 예를 들면 한국화 마블이라고 불리는 이 Y랩이 공모주식 6.5조 원 정도 뭉치를 돌아오면서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자, 보시면 전략자, 투자자, 에셋, 돈 내는 애들이 누구였냐 보면 자, 네이버 웹툰 12.2%, CJ ENM 12.1%, 펄어비스 4.5%. 한국파 마블이에요. 마블과 디자인, 물론 이 마블이 디즈니에 흡수합병됐지만 정말 IP 지식재산권 하나로 정말 글로벌 기업이 됐는데 이 Y랩이 지식재산권이 몇 개냐 하면 현재까지 66개. 최근에 방영된 알랜드가 이 중에 하나. 이 외에도 지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자, 생각해 보세요. 이 Y랩이 있어요. 네이버 웹툰이 실었어요. 네이버 웹툰 중에 CJ는 뭡니까? 야, 그러면 우리 이걸로 영화나 드라마 만듭시다. 근데 CJ는 하면 누구랑 손잡고 하느냐? 스튜디오 드래곤, 넷플릭스와 손을 잡고 있어. 빵 떴어. Y랩의 가치가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여기에 만약에 Y랩이 하나의 IP가 인기를 끌었어. 폴어비스, 야, 이거 우리 게임도 제작하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Y랩이라는 회사 그냥 하나의 그냥 만화 웹툰 회사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이런 것들에서 이 회사의 성장성이 얼마나 엄청날 건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나라 뭐 웹툰 하면 양대 산맥이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 웹툰과 카카오 웹툰이 있는데 자, 네이버 웹툰이 이런 부분들을 서서히 이제 합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오 인기, 그다음에 지금 우리 학교 스위트홈 등 영화를 글로벌 시대에 폭발적인 인기를 하면서 다시 웹툰과 웹소설 주목받고 있는 선순환 구조. 그렇게 되면서 원천 IP로 웹툰과 웹소설 주목해서 IP 라이센스를 구매하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또 좋은 투자 종목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매년 약 50개의 IP 영상을 이 네이버 웹툰은 판매를 하고 있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50개 중에서 제가 볼 때 한 4-5개는 한 10%는 터지는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점점점 내가 IP를 지식재산권을 많이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더 퍼지겠죠, 그죠? 이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IP 비즈니스 사업을 글로벌 본격 확장하고 있다. 자, 네이버도 현재 웹툰과 웹소설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한 상태인데요. 이 돌파에서 더 많은 IP 비즈니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창작자가 나누어진다. 이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국내 수준에서 그러니까 해외까지는 걸음마 수준인데 이걸 이제 확장하면서 훨씬 더 커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얘기 드리면 네이버 웹툰이 글로벌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다 뭡니까? 한국말이잖아. 그럼 이걸 번역을 해야 돼요. 네이버 치면 번역 나오는 게 팝하고 이렇게 나오죠.
요 회사까지는 제가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회사도 같이 동반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 파파고를 만든 회사도 IP를 지금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홍반장을 보시면 이런 투자에 도움되는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웹툰 카카오 엔터인데요. 자, 뭐 저는 아는 것도 있고, 저 경이로운 소문은 압니다. 그리고 냠냠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드라마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IP들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 둘씩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카카오엔터는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웹툰 플랫폼을 운영하는 수많은 IP를 확보하고 있어 영상이 제작된 IP는 어떤 기준을 뭐 작품성을 고려한다, 뭐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매출이 잘 나오는 IP일수록 탄탄한 팬덤을 확보하고 있고, 현대, 사극, 스릴러, 여건대 장르가 영상하기 수월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카카오나 이 네이버, 특히나 이 웹툰 시장을 여러분들 앞으로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반도체 2차전지 뭐 당연한 얘기고, 근데 지금 K 콘텐츠 중에서 저는 웹툰이 가장 빠르고 그리고 엄청난 성장을 할 가능성이 지금 높다는 것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이 카카오 하고 엔터나 네이버 웹툰들 뭐 혹시 주가가 많이 빠지고 2차전지 다음에 뭔가를 찾을까? 찾아봐야 돼. 뭐가 좋을지. 이럴 때 한번 웹툰 대신 제가 와이렉 같이 IP들을 정말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좀 찾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IP 사업은 창작자와 창작자 연결해서 IP에 대한 근본적인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자, 분명히 이 얘기는 맞는 것 같고요. 특정 이런 IP를 갖고 있으면 2차 산업을 하게 되면서 또 다른 창작자를 만들 수 있다. 이게 바로 지식재산권의 강력한 힘이 아닌가 생각되면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식재산권 정말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지식재산권을 모른다면 아예 투자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오늘 하루도 너무나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도움이 되는 투자캠퍼스 홍반장, 투자에 대한 모든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저는 내일 또 정말 따끈따끈, 그리고 오늘 지식재산권만큼이나 또 따끈따끈 투자에 도움이 되는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